안녕하세요. 당신의 게임을 채우는 네모난 조각, 네모난 게임 시선입니다. 오늘은 플스 상반기 결산 세일 몰아보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공격적인 전투 흐름을 전면에 내세운 철권8입니다. 얼리얼 엔진 5 기반 그래픽과 히트 시스템 중심의 공격 강화가 핵심이에요. 연속 압박과 카운터 싸움이 강조돼 전투 템포가 이전보다 빨라졌습니다. 유저 평가는 타격감과 연출은 호평이지만 밸런스와 러닝 커브는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온라인 매칭은 랭크와 캐주얼 중심이며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장점은 공격적인 시스템 덕분에 대전이 빠르게 전개된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시간대에 따라 매칭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실력 차이가 큰 상대와 잡힐 수 있다는 점이에요. 대전 격투를 즐기고 온라인 대결 중심 플레이를 원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소울라이크 장르의 시작점으로 불리는 액션 RPG 데몬즈 소울입니다. 왕국 붕괴 이후의 어두운 세계에서 탐험과 전투를 반복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특징은 높은 난이도의 패턴 기반 전투, 그리고 죽음을 반복하며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온라인은 비동기 요소 중심으로 유령 플레이어, 메시지, 침입 PVP 시스템입니다. 장점은 긴장감 높은 전투와 레벨 디자인 완성도입니다. 단점은 높은 난이도와 불친절한 시스템 설명입니다. 도전형 액션 RPG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일본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잠입과 전투를 함께 즐기는 스토리 중심 오픈월드 액션 게임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즈입니다. 일본 전국시대를 무대로 서로 다른 스타일의 두 주인공 이야기를 그린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입니다. 암살과 잠입 전투 그리고 정면 전투가 공존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핵심과 특징은 캐릭터별로 완전히 다른 플레이 감각입니다. 은신과 암살에 특화된 플레이와 정면 전투의 강한 액션이 구분돼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본 배경과 잠입 플레이의 조합이 신선하고 시리즈 전통과 변화를 동시에 담았다는 반응이 많아요. 장점은 자유도 높은 오픈월드와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플레이 방식입니다. 단점은 콘텐츠 볼륨이 커 진행이 길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랑블루 판타지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2D 대전 격투 그랑블루 판타지 버서스 라이징입니다. 전작 그랑블루 판타지 버서스의 확장판 개념이며 신규 캐릭터와 시스템을 추가한 완전판에 가깝습니다. 게임성은 스트리트 파이터와 길티 기어 사이 정도의 난이도이며 복잡한 커맨드를 몰라도 필살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초보자도 접근하기 쉬운 조작과 애니메이션급 그래픽 연출입니다. 싱글 모드에서는 RPG 스타일 퀘스트를 즐길 수 있고 온라인 로비에서는 미니게임과 커뮤니티 요소도 지원합니다. 스토리는 전작 버서스 이야기가 이어지지만 중요한 설정은 게임 내에서 정리해줘서 입문도 가능합니다. 유저 평가는 입문용 격투 게임으로 평가가 좋고 온라인 환경과 밸런스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플스5 일반 기기 기준 60프레임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장점은 화려한 연출과 격투 게임 초보도 쉽게 적응 가능한 조작 시스템입니다. 단점은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캐릭터 숙련도 차이가 크고 DLCC 캐릭터 비중이 다소 많은 편입니다. 일반 격투 시리즈는 어렵고 애니메이션 스타일 격투 게임에 입문하고 싶은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의 전설적인 SRPG를 현대화한 리마스터 작품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 더 이발리스 크로니클입니다. 정사각형 맵 위에서 유닛을 이동시키며 싸우는 턴제 전략 RPG가 핵심이고 직업을 바꾸며 캐릭터를 육성하는 재미가 큰 작품입니다. 특징은 20개가 넘는 직업과 자유로운 조합이 가능한 잡 시스템입니다. 기사, 마법사, 닌자, 사무라이 등으로 성장시키며 자신만의 파티를 만드는 재미가 뛰어납니다. 스토리는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독립 세계관 작품이라 입문도 가능합니다. 특히 정치 음모와 전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스토리는 지금도 시리즈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유저 평가는 역대 최고의 SRPG 중 하나라는 평가가 많고 스토리와 전투 완성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플스5 일반 기기 기준 60프레임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장점은 뛰어난 전략성과 지금도 높은 평가를 받는 스토리입니다. 단점은 최근 RPG에 비해 전투 템포가 느리고 초반 시스템 설명이 다소 불친절한 편입니다. 파이어 엠블렘이나 택틱스 오우거 같은 전략 RPG를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빠른 전투 템포로 평가받는 테일즈 오브 그레이세스 애프리마스터입니다. 연계가 중요한 스타일 전환 전투와 캐릭터별 조작 차이가 핵심이에요. 공격과 회피를 이어가는 전투 흐름이 플레이 숙련도를 좌우합니다. 유저 평가는 전투 시스템 완성도는 높지만 스토리 전개는 호불호가 갈려요. 온라인 플레이는 최대 3명까지 가능하며 전투 구간에서 협동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장점은 조작 재미가 뛰어나고 협동 플레이로 전투가 더 다채로워진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온라인 플레이가 전투에
전투에만 한정돼 콘텐츠 활용 폭이 넓지는 않다는 점이에요. 액션 중심 JRPG를 선호하거나 친구와 협동 전투를 즐기고 싶은 분께 추천합니다. 혹한의 도시를 통치하는 생존 전략 게임 프로스트펑크2입니다. 전작 이후의 세계를 다루는 도시 운영 중심 후속작입니다. 자원 관리와 정치적 선택이 핵심 플레이입니다. 시민 집단 간 갈등과 법률 결정이 도시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유저 평가는 세계관 확장과 선택의 무게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전작보다 전략적 판단 비중이 커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장점은 깊어진 정치 시스템과 확장된 도시 규모입니다. 단점은 진입 장벽이 높고 플레이 템포가 느릴 수 있습니다. 도시 경영과 선택형 전략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전작을 재미있게 즐긴 분께 특히 잘 맞는 작품입니다. 강한 전투 손맛과 빠른 판단이 중심인 하드코어 액션 게임 퍼스트 버서커 카잔입니다. 근접 전투에 집중한 싱글 플레이 구조로 공격과 회피 타이밍이 전투의 흐름을 만듭니다. 빠른 연속 공격과 묵직한 일격이 섞여 있고 적 패턴을 읽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판단이 중요합니다. 유저 평가는 전투 손맛과 긴장감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만 난이도와 진입 장벽은 높게 느껴진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타격 피드백이 분명하고 전투에 몰입하게 만드는 집중도가 강점입니다. 반면 스토리 전달은 단순한 편이고 성장 선택지가 제한적이며 구간별 난이도 편차도 지적됩니다. 패링과 회피 중심의 하드코어 액션을 선호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여러 로봇 애니가 한 무대에 모이는 전략 시뮬레이션 RPG 슈퍼로봇 대전 T입니다. 턴제 방식으로 유닛을 배치하고 지형과 사거리를 계산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원작 컷신과 전투 연출을 고해상도로 재현한 점이 특징입니다. 파일럿 육성과 스킬 세팅을 통해 전략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유저 평가는 참전작 구성과 연출 완성도에서 긍정적입니다. 반면 시스템 변화 폭이 적어 시리즈 익숙함은 남아있습니다. 로봇 애니 팬이 스토리와 연출을 함께 즐기기에 적합한 작품입니다. 깊은 전략과 캐릭터 수집을 선호하는 유저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미지의 기계에 점령된 지구에서 살아남는 아크 레이더스입니다. 아크라 불리는 기계 위협 속에서 자원을 확보하며 생존하는 구조입니다. PVPV 기반 익스트랙션 슈터로 탐색과 탈출이 핵심 목표입니다. 파밍과 장비 구축, 탈출 성공 여부가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유저 평가는 긴장감 있는 구조와 협동 플레이에서 긍정적입니다. 반면 진입 장벽과 손실 스트레스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멀티플레이는 팀 기반 협동 구조로 PVE와 PVP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다른 유저와 경쟁하며 자원을 확보하고 탈출해야 합니다. 장점은 높은 긴장감과 협동 중심 플레이 경험입니다. 단점은 높은 난이도와 아이템 손실 부담입니다. 익스트랙션 슈터와 긴장감 있는 멀티플레이를 원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전설적인 JRPG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스토리 중심 액션 RPG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입니다. 미드가르를 무대로 클라우드와 동료들의 이야기를 그린 스토리 중심 액션 RPG입니다. 원작의 턴제 전투를 실시간 액션 기반으로 재구성한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과 특징은 액션과 전략을 함께 요구하는 전투 시스템입니다. 실시간 전투 중 스킬과 마법을 선택하는 구조로 조작과 판단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습니다. 원작 팬과 신규 유저 모두에게 연출과 전투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장점은 캐릭터 연출과 음악, 그리고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전투 시스템입니다. 단점은 원작 전체 이야기가 아닌 분할 구성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튜토리얼이 잘 구성돼 있어 액션 RPG에 처음 입문해도 전투 흐름을 이해하기 쉬운 이유로 플스 입문자에게도 추천합니다. 방대한 선택과 자유도가 핵심인 JRPG 로맨싱 사가 투 리벤지 오브 더 세븐입니다. 세대가 이어지는 독특한 구조로 황제를 계승하며 제국을 성장시키는 방식입니다. 자유로운 진행과 높은 난이도가 특징이며 일반적인 JRPG보다 시스템 이해도가 중요합니다. 장점은 높은 자유도와 독창적인 성장 구조입니다. 단점은 불친절한 설명과 초반 진입 난이도입니다. 자유도 높은 클래식 JRPG를 원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정통 JRPG 감성과 현대적인 편의성을 함께 담은 테일즈 오브 엑실리아 리마스터입니다. 두 명의 주인공 시점으로 전개되는 스토리와 실시간 연계 전투 시스템이 핵심이에요. 아츠를 연속으로 이어가는 전투 흐름과 동료 간 링크 시스템이 전투 전략의 중심입니다. 출시 당시 스토리 몰입감과 전투 템포는 호평을 받았고 연출과 캐릭터성도 안정적인 평가를 유지하고 있어요. 장점은 전투가 지루하지 않고 캐릭터 서사가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원작 기반이라 그래픽 개선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이에요. 정통 JRPG를 선호하거나 테일즈 시리즈 입문을 원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드래곤볼 다이마 세계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드래곤볼 Z 카카로트 다이마 에디션입니다. 다이마 애니메이션 설정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와 신규 콘텐츠가 포함된 확장 구성입니다. 작아진 캐릭터와 변화된 전투 연출을 중심으로 다이마 특유의 분위기를 체험하는 플레이가 핵심입니다. 기존 카카로트 전투 시스템을 바탕으로 스토리 감상과 전투를 함께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유저 평가는 다이마 세계관 체험과 캐릭터 연출은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전투 시스템 자체는 기존 카카로트와 큰 차이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점은 드래곤볼 다이마 스토리를 게임으로 정리해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다이마 콘텐츠 분량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드래곤볼 다이마 세계관에 관심 있거나 카카로트 플레이 경험이 있는 분께 추천합니다. 크로스오버 전술 SRPG 슈퍼로봇 대전 Y입니다. 여러 로봇 애니메이션 작품이 하나의 오리지널 스토리로 엮입니다. 격자형 맵에서 진행되는 턴제 시뮬레이션 전투가 핵심입니다. 파일럿 육성과 기체 개조, 정신기 활용이 전략의 중심입니다. 유저 평가는 연출 강화와 참전작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편입니다. 반면 전투 템포와 시리즈 반복 구조는 아쉽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메타크리틱 점수가 낮은 이유는 혁신 부족과 시스템 변화의 제한 때문입니다. 신규 유저 유입보다는 기존 팬층 중심 설계가 점수에 영향을 줬습니다. 플스5 기준 60프레임으로 구동된다고 합니다. 장점은 화려한 전투 컷신과 팬서비스에 충실한 구성입니다. 단점은 반복 전투 구조와 전략적 깊이의 확장성 부족입니다.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 팬이거나 전통 SRPG를 선호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낮에는 바다를 탐험하고 밤에는 초밥집을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어드벤처 게임 데이브 더 다이버입니다. 잠수해 물고기를 잡고 장비를 강화하며 수집과 경영을 반복하는 순환 구조가 핵심입니다. 플레이는 액션과 경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스토리 이벤트와 미니게임이 리듬을 끊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저 평가는 중독성 있는 구조와 콘텐츠 밀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편입니다. 가볍지만 깊이 있는 플레이와 꾸준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원하는 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작은 해골이 영웅에 맞서는 로그라이트 액션 게임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입니다. 머리를 교체해 능력이 바뀌는 스컬 시스템을 중심으로 전투 스타일이 계속 변화하는 구성이 핵심입니다. 플레이는 빠른 템포에 횡스크롤 액션으로 회피와 스킬 연계 타이밍이 전투의 완성도를 좌우합니다. 유저 평가는 액션 손맛과 빌드 다양성에 대한 반응이 좋은 편이며 난이도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도전적인 액션과 반복 플레이 중심의 로그라이트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7의 과거를 다루는 크라이시스 코어 파이널 판타지 7 리유니온입니다. 잭스 페어를 주인공으로 한 프리퀄 스토리가 핵심인 작품이에요. 실시간 액션 전투와 마테리아 조합 중심의 전투 구조를 사용합니다. DMW 시스템을 통해 전투 중 랜덤 효과가 발동되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유저 평가는 스토리와 캐릭터 서사는 호평이지만 전투 시스템은 단순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플스5 기준 성능은 60프레임 위주로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전투와 탐험 구간 모두 프레임 저하 없이 부드러운 편입니다. 장점은 파이널 판타지 7 세계관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 구성입니다. 단점은 반복적인 미션 구조로 플레이 흐름이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7 팬이거나 스토리 중심 액션 RPG를 좋아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해적 세계를 무대로 한 해상 전투 중심 액션 게임 스컬 앤 본즈입니다. 선장을 육성하며 함선을 강화해 바다를 항해하는 플레이 구조가 핵심입니다. 포격과 기동을 중심으로 한 함선 간 전투가 게임의 중심을 이룹니다. 온라인 요소는 필수이며 같은 서버의 다른 유저들과 바다를 공유합니다. 협동 콘텐츠와 월드 이벤트는 자동 매칭을 통해 진행됩니다. PVP 지역에서는 다른 유저와의 실시간 교전이 발생합니다.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를 지원해 플랫폼 구분 없이 함께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유저 평가는 해상 전투 연출과 분위기는 긍정적이지만 콘텐츠 반복성에서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장점은 해적 테마에 특화된 해상 전투 경험입니다. 단점은 도보 콘텐츠와 전투 구조의 단조로움입니다. 해상 전투와 온라인 중심 플레이를 선호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배경웅전 세계관을 먼저 만나는 배경웅전 라이징입니다. 본편 이전 시점을 다루는 프리퀄 성격의 액션 RPG예요. 횡스크롤 액션과 마을 성장 요소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캐릭터 교체를 활용해 전투와 탐험을 번갈아 진행합니다. 유저 평가는 가볍게 즐기기 좋은 흐름과 세계관 속의 역할은 호평입니다. 플스5 기준 성능은 60프레임으로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로딩과 전투 모두 전반적으로 쾌적한 편입니다. 장점은 본편 입문 전에 세계관을 부담 없이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콘텐츠 볼륨이 짧아 깊이 있는 플레이를 기대하면 아쉬울 수 있습니다. 배경웅전 본편에 관심 있거나 가벼운 액션 RPG를 찾는 분께 추천합니다.
연결과 이동의 의미를 한층 확장한 스토리 중심 어드벤처 데스 스트랜딩 2입니다. 전작 이후의 세계를 배경으로 샘의 새로운 여정을 그린 스토리 중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전투보다 이동과 선택을 중심으로 세계를 다시 잇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핵심과 특징은 전작보다 확장된 이동 시스템과 환경 변화입니다. 지형과 날씨 위험 요소가 다양해졌고 장비 선택과 루트 판단의 중요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여전히 호불호는 갈리지만 세계관 몰입도와 연출 완성도는 확실히 강화됐다는 반응이 많아요. 플스5 일반 기기 기준으로 품질 모드에서는 최대 30프레임까지 지원하며 퍼포먼스 모드에서는 그래픽 수준이 소폭 떨어지지만 부드러운 60프레임으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장점은 독창적인 게임 구조와 강한 메시지를 담은 스토리, 그리고 압도적인 분위기 연출입니다. 단점은 전투 비중이 낮고 진행 템포가 느리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유롭게 달리는 재미를 가장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 포르자 호라이즌 5입니다. 멕시코 전역을 무대로 레이스와 탐험을 동시에 즐기는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입니다. 정해진 트랙뿐 아니라 맵 전체를 자유롭게 달리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핵심과 특징은 레이싱과 축제를 결합한 플레이 흐름입니다. 정밀한 주행 감각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난이도 조절이 유연해 아케이드처럼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픽과 사운드, 주행 감각 모두 최고 수준이며 레이싱 게임 중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플스5 일반 기기 기준으로 품질 모드에서는 30프레임 고정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하며 퍼포먼스 모드에서는 속도감이 중요한 레이싱 게임 특성에 맞춰 고정 60세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장점은 압도적인 비주얼과 자유로운 오픈월드 주행, 그리고 부담없는 레이싱 구조입니다. 단점은 스토리 서사가 약해 목표 의식이 흐릿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벨 에포크 감성을 담은 턴제 기반 스토리 중심 RPG 클레르 옵스키르 33원 정대입니다. 정체불명의 존재 페인터를 막기 위해 매년 사라지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려는 원정대의 이야기를 그린 스토리 중심 RPG입니다. 턴제 전투를 기반으로 이야기와 세계관에 집중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핵심과 특징은 전통적인 턴제 전투의 타이밍 요소를 결합한 시스템입니다. 공격과 방어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전투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스토리 몰입을 끊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세계관과 분위기가 매우 독특하고 스토리 중심 RPG를 좋아하는 유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플스5 일반 기기 기준으로 품질 모드에서는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대신 30프레임으로 구동된다고 하며 퍼포먼스 모드에서는 그래픽 퀄리티가 다소 낮아지는 대신 턴제 전투의 핵심인 QTE 시스템을 더욱 쾌적한 60프레임을 제공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장점은 개성 강한 세계관과 음악, 그리고 전투와 연출의 조화입니다. 단점은 전투 템포가 느리게 느껴질 수 있고 턴제 전투에 익숙하지 않으면 초반 적응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몬스터헌터 시리즈의 스토리 중심 RPG 최신작 몬스터헌터 스토리즈 3입니다. 몬스터를 사냥하는 헌터가 아니라 몬스터와 유대관계를 맺는 라이더로 모험하는 게임입니다. 특징은 몬스터를 수집하고 육성하며 턴제 전투로 진행되는 RPG 구조입니다. 전작들보다 연출과 스케일이 강화됐고 스토리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스토리는 단독으로 즐길 수 있지만 전작을 해보면 세계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유저 평가는 몬스터 육성과 수집 재미, 그리고 접근성 좋은 RPG 시스템이 호평받고 있습니다. 플스5 일반 기기 기준으로 기본 60프레임을 목표로 지원하니 참고해주세요. 장점은 다양한 몬스터 수집과 육성, 그리고 부담없는 턴제 전투입니다. 단점은 본가 몬스터 헌터처럼 액션 전투를 기대하면 아쉬울 수 있습니다. 몬스터 수집 RPG와 포켓몬 스타일 육성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그린 액션 어드벤처 용과 같이 극3입니다. 기존 시리즈 캐릭터를 기반으로 범죄 조직과 인간관계를 다루는 서사 중심 구조가 핵심입니다. 특징은 드라마형 스토리 연출 강화, 그리고 근접 액션과 선택형 진행 요소 결합입니다. 플스5 일반 기기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60프레임을 지원하여 원활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장점은 강한 스토리 몰입감과 캐릭터 중심 전개입니다. 단점은 전투 반복감과 시리즈 경험 여부에 따른 진입 장벽입니다. 스토리 중심 액션과 용과 같이 시리즈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일본을 배경으로 공포의 방향을 새롭게 잡은 스토리 중심 호러 게임 사일런트 힐 F입니다. 1960년대 일본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정체불명의 현상에 휘말린 인물의 이야기를 그린 스토리 중심 호러 어드벤처입니다. 기존 시리즈와는 다른 일본식 공포와 심리 연출이 핵심입니다. 핵심과 특징은 직접적인 점프 스케어보다 분위기와 상징으로 압박하는 공포 연출입니다. 시각적 불쾌감과 서서히 쌓이는 긴장감으로 플레이어의 심리를 흔드는 구조입니다. 기존 사일런트 힐과 결이
결이 다르지만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독특한 분위기가 강한 인상을 남긴다는 반응이 많아요. 플스5 일반 기기 기준으로 퍼포먼스 모드에서는 60프레임을 지원한다고 하며 퀄리티 모드에서는 고화질 그래픽을 제공하는 대신 30프레임으로 고정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장점은 일본 배경에서 오는 신선한 공포와 강렬한 비주얼 연출입니다. 단점은 공포 수위가 높아 호러 장르에 익숙하지 않으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전을 배경으로 한 대규모 전장을 중심에 둔 FPS 배틀필드 6입니다. 보병과 차량이 동시에 맞물리는 배틀필드 특유의 전장 구조가 핵심입니다. 맵 전반에 적용된 환경 파괴와 전황 변화가 플레이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분대 단위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한 팀플레이 중심 설계입니다. 유저 평가는 전장 스케일과 연출은 호평이지만 밸런스와 매칭 품질에 대한 의견은 엇갈립니다. 플스5 기준 성능은 60프레임 위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대규모 전투 상황에서도 체감 프레임 저하는 제한적인 편입니다. 온라인 전용 구조이며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장점은 대규모 전투에서 나오는 전장 몰입감입니다. 단점은 맵 규모에 따라 플레이 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틀필드 시리즈 팬이거나 대규모 멀티 FPS를 선호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은하계를 무대로 한 무법자의 모험을 그린 스타워즈 아웃로입니다. K-베스와 동료 닉스를 중심으로 잠입과 전투 선택을 병행하는 플레이가 핵심입니다. 광활한 행성을 오가며 임무를 수행하는 오픈월드 탐험 구조가 게임의 중심입니다. 유저 평가는 세계관 표현과 분위기 연출은 긍정적이지만 전투 깊이와 미션 반복성에서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플스5 일반 기기 기준으로 퍼포먼스 모드에서는 60프레임을 목표로 구동된다고 하며 품질 선호 모드에서는 최대 40프레임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퀄리티 모드에서는 최대 30프레임까지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장점은 스타워즈 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탐험 중심의 몰입감입니다. 단점은 전투와 미션 구조가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타워즈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싱글 플레이 경험을 원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드래곤볼 차세대 3D 대전 액션 드래곤볼 스파킹 제로입니다. 원작 스토리를 재현한 에피소드 배틀과 대전 모드가 핵심입니다. 공중 콤보와 기탄 연출 중심의 스피디한 3D 격투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캐릭터 수가 방대하며 폼 체인지와 변신 요소도 충실합니다. 유저 평가는 연출 완성도와 팬 서비스 측면에서 높은 편입니다. 반면 밸런스 완성도와 싱글 콘텐츠 깊이는 아쉽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플스5 기준 60프레임으로 구동됩니다. 온라인은 랭크 매치와 플레이어 매치를 지원하며 플랫폼 플레이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장점은 압도적인 캐릭터 볼륨과 원작 재현 연출입니다. 단점은 경쟁 밸런스와 일부 모드의 콘텐츠 밀도입니다. 드래곤볼 팬이거나 화려한 3D 대전을 선호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피노키오 동화를 어둡고 잔혹하게 재해석한 소울라이크 액션 RPG 피의 거짓 서곡 번들입니다. 피노키오를 재해석한 세계관 속에서 정밀한 패링과 회피 중심 전투가 핵심입니다. 무기 조합 시스템과 리전 암 스킬 커스터마이징이 특징입니다. 보스전 설계와 패턴 학습 구조가 완성도를 좌우합니다. 유저 평가는 전투 타격감과 레벨 디자인 완성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입니다. 반면 난이도 부담과 후반부 구간 반복은 단점으로 언급됩니다. 플스5 기준 퍼포먼스 모드는 60프레임, 퀄리티 모드는 30프레임으로 구동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번들판은 본편과 DLC 서곡의 합본으로 한꺼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장점은 정교한 전투 설계와 높은 아트 완성도입니다. 단점은 높은 진입 장벽과 실수에 관대한 구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울라이크 장르를 선호하고 도전적인 액션을 원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1800년대 호그와트를 배경으로 자신만의 마법사가 되어 학교 생활과 모험을 즐기는 오픈월드 액션 RPG 호그와트 레거시입니다. 수업을 통해 새로운 주문을 배우고 호그와트와 주변 지역을 자유롭게 탐험하는 구조가 핵심이며 전투는 주문 조합과 적 약점 공략이 중요합니다. 직접 마법을 쓰는 전투 연출과 원작 설정을 충실히 살린 공간 구성 덕분에 팬이라면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반면 메인 스토리 진행 이후에는 퀘스트 구조가 반복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선택에 따른 서사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마법 세계 체험과 분위기 몰입을 중시하는 분께는 장점이 크지만 깊은 RPG 선택지나 자유도를 기대하면 아쉬울 수 있는 작품입니다. 심리적 공포를 전면에 내세운 서바이벌 호러 게임 사일런트 힐2입니다. 안개로 뒤덮인 마을에서
주인공의 내면을 따라가는 스토리 중심 구조가 특징입니다. 전투보다는 탐색과 분위기 연출에 집중한 서바이벌 호러 플레이입니다. 상징적인 연출과 심리 묘사가 강하게 작용해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유저 평가는 스토리와 분위기 완성도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반면 느린 전개와 전투 비중이 낮은 구조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플스5 기준 성능은 60프레임을 목표로 동작하며 전반적인 플레이에서 프레임 저하는 크지 않습니다. 스토리 중심의 심리 공포를 선호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시리즈 초창기 감성을 되살린 스텔스 중심 액션 어드벤처 어쌔신 크리드 미라즈입니다. 바그다드를 배경으로 한밀도 높은 도시 탐험이 핵심이에요. 잠입과 암살에 집중한 플레이 구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전투보다 은신과 동선 설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해요. 오픈월드는 비교적 작지만 완성도는 높은 편입니다. 유저 평가는 시리즈 회귀 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요. 반면 콘텐츠 볼륨은 아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플레이 타임은 장점이에요. 대규모 오픈월드를 기대하면 다소 심심할 수 있어요. 초기 어쌔신 크리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하이퍼 캐주얼한 연출을 전면에 내세운 루트 슈터 FPS 보더랜드4입니다. 시리즈 특유의 과장된 캐릭터와 세계관이 중심입니다. 총기 파밍과 스킬 조합을 기반으로 전투 루프를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협동 플레이를 전제로 한 미션 중심 진행이 핵심입니다. 유저 평가는 액션 연출과 총기 개성은 긍정적인 편입니다. 다만 콘텐츠 볼륨과 시리즈 반복성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플스5 기준 성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프레임을 유지합니다. 전투 중 이펙트가 많은 구간에서도 체감되는 프레임 저하는 크지 않습니다. 온라인은 최대 4인 협동을 지원하며 플스 플러스가 필요하며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는 현재 기준으로 지원하지 않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장점은 속도가 믿는 전투와 직관적인 파밍 구조입니다. 단점은 콘텐츠 소모 속도가 빠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더랜드 시리즈 팬이거나 협동 루트 슈터를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좀비 학살 액션의 후속작 데드 아일랜드 2입니다. LA를 배경으로 다양한 생존자가 좀비 사태에 맞섭니다. 근접 무기 중심 전투와 V 파괴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카드 기반 스킬 세팅으로 빌드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유저 평가는 타격감과 잔혹 연출 완성도에는 긍정적인 편입니다. 다만 메타크리틱이 낮은 이유는 스토리 완성도와 반복 구조 때문입니다. 오픈월드 밀도와 후반 콘텐츠 깊이도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PSO 기준 60프레임으로 구동된다고 합니다. 온라인은 최대 3인 협동을 지원하며 크로스 플랫폼 매칭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장점은 강렬한 타격감과 협동 플레이 재미입니다. 단점은 반복 미션 구조와 스토리 몰입도 부족입니다. 좀비 협동 액션을 선호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초고속 닌자 액션을 전면에 내세운 하드코어 액션 게임 닌자 가이덴 4입니다. 시리즈 특유의 빠른 전투 템포와 정밀한 입력 반응이 핵심입니다. 연속 콤보와 회피 판단이 맞물리는 고난도 근접 전투 중심 구조입니다. 적 배치와 공격 패턴이 공격적으로 설계돼 순간 판단 실수가 바로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유저 평가는 전투 손맛과 액션 완성도에 대한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반면 난이도가 높아 진입 장벽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플스5 기준 성능은 60프레임 이상을 목표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빠른 전투 상황에서도 입력 지연이나 프레임 흔들림은 크지 않습니다. 장점은 타협 없는 하드코어 액션과 조작 완성도입니다. 단점은 높은 난이도로 인해 캐주얼 접근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고난도 액션을 선호하거나 닌자 가이덴 시리즈 팬에게 추천됩니다. 리남의 제작진이 다시 뭉쳐 만든 신작 호러 게임 리애니멀입니다. 어두운 바다 세계를 배경으로 두 캐릭터가 협력해 탈출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특징은 물리 기반 퍼즐과 협동 연출 중심 진행, 그리고 리남의 특유의 불쾌한 동화풍 분위기 강화입니다. 장점은 몰입감 높은 공포 연출과 협력 기반 퍼즐 설계입니다. 단점은 액션 요소가 적고 퍼즐 위주 진행으로 템포가 느릴 수 있습니다. 공포 분위기와 협동 퍼즐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복수를 향한 쿵푸 액션 게임 시프입니다. 스승의 원수를 갚기 위해 도시를 누비는 일인 근접 액션 구조입니다. 패링과 회피 중심 전투와 나이를 먹으며 강해지는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사망 시 나이가 증가해 능력치와 난이도가 함께 변합니다. 유저 평가는 타격감과 전투 완성도에 대해 긍정적인 편입니다. PSO 기준 60프레임으로 구동됩니다. 장점은 정교한 근접 전투와 높은 도전 난이도입니다. 단점은 진입 장벽이 높고 반복 플레이 요구가 크다는 점입니다. 하드코어 근접 액션을 선호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거대한 세계관의 시작을 그린 JRPG 하늘의 궤적 더 퍼스트입니다. 궤적 시리즈의 첫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으로 에스텔과 요슈아의 모험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턴 기반 커맨드 전투와 캐릭터 위치 기반 전술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다양한 서브 퀘스트와 세밀하게 구축된 세계관 스토리가 특징입니다. 유저 평가는 탄탄한 스토리와 캐릭터 서사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편입니다. PSO 기준 60프레임 중심으로 구동된다고 합니다. 장점은 깊이 있는 스토리와 정교하게 이어지는 세계관입니다. 단점은 전투 템포가 비교적 느리고 초반 전개가 다소 느린 편입니다. 스토리 중심 JRPG를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명나라 말기를 배경으로 한 다크 판타지 액션 RPG 명말 공허의 깃털입니다. 몰락한 시대 속에서 초자연적 재앙과 맞서는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전투는 근접 무기 위주의 실시간 액션 구조를 사용합니다. 회피와 타이밍 위주의 전투로 보스전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유저 평가는 분위기 연출과 세계관 설정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반면 전투 완성도와 밸런스는 호불호가 갈리는 편입니다. 플스5 기준 성능은 대체로 60프레임을 목표로 구동됩니다. 일부 전투 연출 구간에서는 프레임 변동이 체감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명말 시대와 다크 판타지를 결합한 독특한 분위기입니다. 단점은 전투 깊이와 반복 구간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동양 다크 판타지 세계관이나 싱글 액션 RPG를 선호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서부 개척 시대의 황량한 풍경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레드데드 리뎀션 번들입니다. 이 번들은 레드데드 리뎀션 시리즈를 묶은 구성이죠. 무법자였던 주인공이 과거와 마주하며 광활한 오픈월드를 자유롭게 탐험하는 서사가 중심이고 현실적인 총격전과 느린 호흡의 전개가 특징이에요. 오픈월드 탐험과 스토리 진행을 중심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임무 수행과 자유 활동을 병행하며 플레이 흐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본편과 확장 콘텐츠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현대 오픈월드 게임과 비교하면 조작과 템포가 느리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부분입니다. 서부극 특유의 분위기와 이야기 중심 오픈월드를 차분하게 즐기고 싶은 분께 잘 맞는 구성입니다. 하와이를 무대로 카스가 이치방과 키료 카즈마의 이야기가 교차하는 시리즈 최대 규모의 RPG 용과 같이 8입니다. 턴제 전투를 기반으로 한 배틀 구조에 직업 시스템과 파티 조합이 더해져 전략적인 전투 비중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하와이와 요코하마를 오가는 대형 맵과 풍부한 서브 콘텐츠 덕분에 플레이 분량과 볼륨감이 매우 큰 편입니다. 유머와 감동이 공존하는 스토리 전개와 캐릭터 서사 완성도가 높은 점은 시리즈 특유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컷신과 대사 비중이 많아 전개 속도가 느리게 느껴질 수 있고 턴제 전투에 익숙하지 않다면 초반 적응이 필요합니다. 스토리 중심 RPG를 좋아하고 캐릭터와 세계관에 깊이 몰입하는 플레이를 선호하는 분께 특히 잘 맞는 작품입니다. 소닉과 섀도우의 스테이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하이스피드 액션 게임 소닉 섀도우 제너레이션즈입니다. 기존 제너레이션즈 타이틀 스테이지를 개선한 구성에 섀도우 전용 스토리와 플레이가 추가된 점이 핵심입니다. 속도가 믿는 스테이지 진행과 직관적인 조작으로 리듬과 믿는 플레이가 이어집니다. 조작 반응이 빠르고 개선된 연출과 구성으로 원작보다 완성도가 높아진 점이 장점입니다. 반면 기본 구조는 원작과 유사해 이미 플레이한 유저에겐 새로운 느낌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소닉 제너레이션즈를 좋아했거나 속도가 믿는 액션을 선호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제다이의 몰락 이후를 다룬 액션 어드벤처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입니다. 포스의 길을 다시 걷는 이야기입니다. 라이트세이버 전투와 패링 중심 근접 액션이 핵심입니다. 포스 능력과 퍼즐 요소가 탐험 구조와 결합됩니다. 유저 평가는 스타워즈 세계관 구현과 전투 타격감에 대해 긍정적인 편입니다. 다만 메타크리틱이 낮은 이유는 출시 초반 최적화 문제와 버그 때문입니다. 맵 구조의 복잡성과 백트래킹 동선도 지적 요소였습니다. PSO 기준 60프레임 퍼포먼스 모드와 30프레임 퀄리티 모드를 지원합니다. 장점은 영화 같은 연출과 몰입감 있는 라이트세이버 전투입니다. 단점은 길찾기 스트레스와 초반 기술적 완성도 문제였습니다. 스타워즈 세계관 액션을 선호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거대한 자연 속에서 카라쿠리를 활용해 괴수 캐모노를 사냥하는 헌팅 액션 게임입니다. 전투의 핵심은 즉석에서 설치하는 카라쿠리로 공격과 방어, 이동을 상황에 맞게 조합해 괴수의 패턴을 끊고 전투 흐름을 바꾸는 구조입니다. 전통적인 무기 액션에 지형 활용과 장치 플레이가 더해져 헌팅 장르 안에서도 차별화된 손맛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협동 플레이를 지원하며 최대 3인까지 함께 사냥이 가능합니다. 퀵 매칭과 초대 플레이가 가능하고 출시 초기 대비 유저 수는 줄었지만 사냥 매칭은 아직 가능한 수준입니다.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를 지원해 PC,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유저가 플랫폼 구분 없이 함께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카라쿠리를 활용한 전투 아이디어와 괴수 디자인은 강점이지만 성능 이슈와 최적화 문제로 인한 체감 쾌적도 차이는 단점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헌팅 장르를 좋아하면서 기존 몬스터 헌터와는 다른 장치 중심 전투를 경험해보고 싶은 분께 잘 맞는 작품입니다. 고전 JRPG 감성을 현대적으로 되살린 턴제 RPG 배경웅전입니다. 이 게임은 100명 이상의 동료를 모으는 구조를 중심으로 진영과 연계를 활용한 턴제 전투와 마을 확장 요소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위코된 시리즈의 정신을 계승한 설계입니다. 유저 평가는 캐릭터 수집과 세계관 구성은 호평이 많고 전통적인 전투 방식과 템포는 호불호가 갈리는 편입니다. 플스5 기준으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프레임을 유지하며 로딩과 해상도도 무난한 수준입니다. 장점은 방대한 캐릭터와 클래식한 RPG 감성, 단점은 현대적인 편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스토리 중심의 정통 JRPG를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되는 작품입니다. SNK 대표 격투 시리즈 최신작 아랑전설 시티 오브 더 울브스입니다. 가로 세계관을 잇는 정통 2D 대전 격투 구조입니다. 리버스 게이지와 공격적 운영 중심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캐릭터 개성과 콤보 루트 확장이 전투의 중심입니다. 유저 평가는 타격감과 시리즈 정체성 계승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PSO 기준 60프레임 구동된다고 합니다. 온라인은 랭크 매치와 플레이어 매치를 지원하며 타 플랫폼과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장점은 전통 격투 감성과 공격적인 시스템 설계입니다. 단점은 입문 난이도와 콘텐츠 볼륨 제한입니다. 정통 2D 격투를 선호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소닉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하이스피드 캐주얼 레이싱 게임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입니다. 이 게임은 소닉 시리즈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아케이드 스타일 레이싱을 중심으로 아이템 사용과 코스 기믹이 결합된 구조가 핵심입니다. 속도감과 직관적인 조작을 강조한 설계입니다. 유저 평가는 조작이 쉽고 템포가 빠르다는 점에서 가볍게 즐기기 좋다는 반응이 많고 반면 콘텐츠 깊이나 경쟁성은 평이 갈리는 편입니다. 플스5 기준으로는 안정적인 60프레임 레이싱 플레이를 지원하며 전반적인 프레임 유지도 무난한 수준입니다. 온라인 매칭을 지원하며 글로벌 유저와 대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크로스 플랫폼 지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장점은 누구나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조작감과 소닉 특유의 속도감입니다. 단점은 장기 플레이 기준 콘텐츠 반복감입니다. 부담없이 즐길 레이싱 게임을 찾는 분들이나 소닉 팬이라면 충분히 선택해볼 만한 작품입니다. 사무라이의 시대를 살아가는 또 하나의 용과 가치 시리즈 용과 가치 유신극입니다. 이 작품은 본편과 직접적인 스토리 연결은 없지만 용과 가치 시리즈의 주요 캐릭터들이 역사 속 인물로 다시 등장하는 외전 성격의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사카모토 료마지만 외모와 성격은 키류 카즈마 그대로라 원작 팬이라면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검술 총격 맨손 액션을 넘나드는 4가지 전투 스타일과 리메이크를 통해 향상된 그래픽과 연출이 강점입니다. 기존 팬에게는 친숙함과 신선함을 동시에 시리즈를 처음 접하는 유저에게도 부담 없이 추천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제다이의 생존을 그린 후속작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입니다. 전작 이후 도망자 신세가 된 칼 캐스티스의 확장된 여정을 다룹니다. 라이트세이버 스탠스가 늘어나고 포스 스킬트리가 확장됐습니다. 오픈 필드형 지역이 추가되어 탐험 자유도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유저 평가는 전투 다양성과 연출 완성도에 대해 긍정적인 편입니다. PSO 기준 퍼포먼스 모드는 60프레임이며 퀄리티 모드는 30프레임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장점은 확장된 전투 시스템과 몰입감 높은 스토리 연출입니다. 단점은 초기 최적화 이슈와 일부 반복 구조입니다. 스타워즈 세계관 액션을 선호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블리치 세계관을 스타일리시한 검격 대전으로 재해석한 3D 캐릭터 격투 액션 게임 블리치 리버스 오브 소울즈입니다. 이 작품은 쿠로사키 이치고의 사신 대행편부터 아랑칼 편까지 주요 스토리를 따라가며 원작의 드라마를 전투 중심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마다 고유한 기술과 전투 스타일이 적용되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각성하면 능력과 공격이 강화되는 역전 중심의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멀티플레이는 로컬과 온라인 모두 지원되며 온라인 모드는 다른 플랫폼끼리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온라인 매칭은 플스 쪽에서 비교적 활발한 편이며 다른 플랫폼은 시간대에 따라 매칭 속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블리치 원작 팬이거나 드라마틱한 액션과 캐릭터 중심 대전을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합니다. 젊은 히어로의 성장과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담은 마블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입니다. 마일즈 고유의 전기 배놈과 위장 능력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전투와 이동이 강조된 액션 구조입니다. 뉴욕 도심을 빠르게 오가는 스윙 액션과
간결한 전투 흐름이 플레이의 중심입니다. 유저 평가는 연출과 조작감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전체 플레이 분량은 짧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장점은 짧은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히어로 체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본편 대비 콘텐츠 분량이 적다는 점입니다. 스파이더맨 액션을 부담 없이 즐기고 싶거나 시리즈 입문용으로 가볍게 플레이하고 싶은 분께 추천합니다. 사막 세계를 배경으로 한 토리야마 아키라 원작 액션 RPG 샌드랜드입니다. 악마 왕자 벨제북과 동료들이 탱크와 메카를 활용해 사막을 탐험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전투와 탐험 모두 차량 커스터마이징과 조작 활용이 중심이 됩니다. 유저 평가는 원작 재현도와 캐릭터 표현은 긍정적이지만 전투와 진행 구조의 반복성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장점은 토리야마 아키라 특유의 세계관과 캐릭터 감성이 잘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전투와 미션 전개가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작 팬이거나 가볍게 즐기는 액션 RPG를 찾는 분께 추천합니다. 우주 공간에 고립된 채 시작되는 생존의 공포 데드 스페이스입니다. 이 에디션은 데드 스페이스 리메이크 본편을 중심으로 추가 디지털 콘텐츠가 함께 포함된 구성입니다. 폐쇄된 우주선 내부를 탐색하고 사지를 절단하는 전투 방식으로 괴물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며 조명과 사운드를 활용한 연출로 긴장감의 끈을 놓을 수 없죠. 리메이크 버전은 무중단 맵 구조와 개선된 조작 체계를 적용해 원작보다 몰입감 있는 플레이 흐름을 제공합니다. 비주얼과 사운드 디자인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공포 연출의 강도가 높아 가벼운 분위기에 플레이를 원하는 경우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주 배경의 서바이벌 호러와 강한 몰입형 싱글 플레이 경험을 원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호라이즌 세계관을 레고 스타일로 재해석한 가볍게 즐기는 액션 어드벤처 레고 호라이즌 어드벤처입니다. 원작 호라이즌의 설정을 바탕으로 레고 특유의 밝은 연출과 유머를 더한 점이 핵심입니다. 기계 몬스터와의 전투와 퍼즐 요소가 섞여 있고 조작은 단순해 접근성이 높은 편입니다. 접근성과 연출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만 원작 특유의 긴장감과 몰입감은 줄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로컬 협동 플레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캐주얼한 난이도와 레고 특유의 연출 덕분에 부담없이 즐기기 좋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반면 원작의 진지한 분위기나 깊이 있는 전투를 기대하면 아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레고 게임을 좋아하거나 가볍게 즐길 액션 어드벤처를 찾는 분께 추천합니다. 페르시아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페르시아의 왕자 잃어버린 왕관입니다. 시리즈 전통의 메트로베니아를 결합한 액션 중심의 작품이에요. 시간 조작과 파쿠르를 활용한 기동성 높은 전투와 이동이 핵심입니다. 맵 탐험과 능력 해금이 플레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확장합니다. 유저 평가는 전투 손맛과 이동 감각은 호평이며 시리즈 부활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플스5 기준 성능은 60프레임으로 매우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빠른 이동과 전투에서도 프레임 드랍 없이 쾌적한 편입니다. 장점은 메트로베니아 구조와 시간 조작 시스템의 뛰어난 조합입니다. 단점은 초반 난이도가 다소 높아 적응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교한 액션과 탐험을 즐기거나 메트로베니아 장르를 좋아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도쿄를 무대로 한 초자연 액션 어드벤처 고스트와이어 도쿄입니다. 주술을 사용하는 원거리 전투와 도시 탐험 중심의 싱글 플레이 구조가 핵심입니다. 세계관과 분위기 연출에 집중한 게임입니다. 유저 평가는 도쿄 재현도와 분위기는 호평이 많지만 전투 반복감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언급됩니다. 플스5 퍼포먼스 모드 기준 안정적인 60프레임을 지원하며 로딩도 빠른 편입니다. 장점은 독특한 콘셉트와 분위기, 단점은 전투 패턴의 단조로움입니다. 싱글 플레이 중심의 분위기 있는 액션 게임을 찾는 분들께 추천됩니다. 하우스마크 특유의 탐막 슈팅 감성을 로그라이크 구조에 섞은 PSO 대표 액션 게임입니다.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구조인데 무기 랜덤 드랍과 맵 변화 때문에 반복 플레이 중독성이 강한 편입니다. 특징은 빠른 이동 액션과 탐막 회피 중심 전투입니다. 듀얼센스 진동과 적응형 트리거 활용도도 높은 편입니다. 유저 평점은 높은 편이고 조작감과 전투 완성도는 매우 좋은 평가입니다. PSO 기준 성능은 60프레임 기반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로딩도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온라인 요소는 협동 플레이입니다. 최대 2인 온라인 코옵 지원이고 진행 중인 루프를 함께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강한 타격감과 몰입감 높은 전투 템포입니다. 단점은 로그라이크 반복 구조 호불호와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라는 점입니다. 하드코어 액션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마음에 드는 게임은 찾으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게임을 구매하셨을까요? 자유롭게 댓글로 공유해봐요. 건강한 게임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